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차 계약 취소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각 차종들마다 대기 기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얼어붙었죠. 중고차 시장도 좀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있고요. 신차가 출시해도 약간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영상을 찍은 게 바로 하나 있죠. 내 차 도대체 언제 나와? 차 계약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뒤에 차가 나오는지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차 계약 취소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각 차종들마다 대기 기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가 지금 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타전 계약 11만 대를 달성을 해가지고 2년치 물량이 다 판매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변에서 물론 조금 일찍 계약한 분들이긴 하지만 주변에서도 그랜저를 출고한다, 혹은 조금 더 그랜저가 일찍 나와서 놀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출고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뜨거운 신차 효과에 비해서 조금 분위기가 살짝 식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생산 대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6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역대급 계약이다, 아이오닉 5를 뛰어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을 보여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계약이 거의 오늘 계약하면은 몇 주 안에 나올 정도로 일명 조금 시장 반응이 좋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6의 생산 라인을 줄이고 그랜저로 돌렸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많은 차종들의 생산 대수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홈쇼핑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매진 임박, 이거 정말 못 사는 제품이다, 진짜 줄 서서 사는 제품인데 이번에 특별히 하나 나왔다 라고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못 사면 나중에 진짜 못 살 것 같다, 혹은 이거 사면은 손해 안 봐요, 혹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거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옷, 신발, 화장품, 명품 같이 다양한 제품의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하고 있긴 합니다. 다양한 제품들도 있잖아요. 명품도 약간 일부러 손님들 줄 세워가지고 수량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극소수로 가져가 놓고서는 우리 완판됐다, 다 팔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바이럴 마케팅이거든요. 현대, 기아 수입차도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엄청나게 계약되어 있고 너 빨리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차 못 받아 라는 거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아이오닉 6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나믹하게 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계약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왜 기간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현대기아에서는 이 지금 납기일 이 출시 일자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살짝 약간 카더라 식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고요. 정확히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서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 것도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도 좀 큰데 생산 대수를 줄인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많은 소비자들이 내가 이 차를 출고를 해서 어느 정도 오래 기다리고 출고를 한다면 뭔가 내가 진짜 인기가 있는 차를 사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계약을 해서 출고까지 3일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인기가 없는 차를 내가 산 거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 이렇게 바로 출고가 가능한 차들은 계약 취소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도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기가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모닝 레이 K3
다 기간이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없어서 못 산다는 대표적인 중형 세단 K5는 어떨까요? K5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 라고 나오지만 이거 역시도 조금씩 기간이 당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대수도 줄이고 있고 아마 앞전에 계약을 취소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11개월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그냥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표기되어 있는 거는 한 달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전 시장의 분위기는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는 앞당겨졌다고 하고, 이런 금리 인상이 계속 많이 올라가고 중고가 시세가 만약에 좀씩 더 떨어진다면 이 대기 기간은 더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아니,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데 왜 신차 대기 기간이 줄어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신차 대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입장이냐면,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신차로 어쩔 수 없이 계약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고차 시세가 안 빠지고 새차 가격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럴 거면 누가 중고차를 사냐? 조금 더 기다리고 새 차를 사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년 정도 탄 차나 아니면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있는데도 신차 가격과 거의 비슷한 금액에 팔리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은 신차로 출고해서 1년 정도 타고 팔아도 손해 안 보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다 신차 계약으로 많이 몰린 거죠. 하지만 중고차 시세가 점점점 빠지면서 중고차를 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거 신차 가격 안 빠져서 일명 피장사, 차를 출고해서 타도 손해 안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탈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기간은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전 사실 이거 보고 놀랐어요. 바로 K8입니다. 그랜저가 출시가 되면서 그랜저 이거 왜 이렇게 못 나왔냐, K8이 반사 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기 공개되어 있는 자료만 봐도 2달, 한 달 정도 개월수가 확 줄어들었고요. LPG 모델, LP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개월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시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진 그래도 인기가 많지만 2.5나 특히 3.5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색깔과 옵션이 딱 들어맞으면 한 달 안에도 출고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랜저가 출시가 됐을 때 그랜저 대비 저렴한 금액 때문에 K8이 그래도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신형이라는, 그리고 그랜저라는 이런 네임드 때문에 K8이 조금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비교 시승을 했었던 K9도 대기 기간이 줄었는데요. 사실 K9, 팅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말이 5주 6주지 요것도 상황만 잘 맞고 컬러만 잘 맞는다면은 당일 계약 한 달 안에 출고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기 기간이 짧은 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중고가 방어가 정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사기보다는 조금 더 연식이 되고 혹은 아니면 좀 주행거리가 있는 그런 중고차를 사서 가성비를 챙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반면에 대기 기간이 긴 차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방어가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신차를 사서 타도 거의 손해를 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반면에 대기 기간이 길어진 차도 있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인데요. 원래는 7개월에서 이번에 11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야, 이거 뭐야? 왜 이 니로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늘어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사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너무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해서 차를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더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고 정말 실내 공간도 넓은 이런 차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니로 하이브리드가 살짝 반사 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요. 여기에 조금 그 부품이나 약간 반도체 때문에 니로의 대기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금리가 내년에 또 상승이 될 거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차를 사지 마시고 꼭 상황에 맞는 혹은 차를 바꾸기보다는 기존에 타고 다니는 차를 조금 꾸며가지고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시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EV6 같은 경우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EV6는 지금 당일 출고, 진짜 당장 출고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12개월, 뭐 14개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수치상으로 나온 거고 EV6 GT도 나름 조금 물량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정말 내가 원하는 옵션, 내가 원하는 컬러로 선택을 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연말이죠. 연말이면은 전기차에는 뭐가 있어요? 전기차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끝난 지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출고 가능한 EV6도 있거든요. 물론 보조금을 출고받지 않고 차를 출고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현대나 기아 같은 정말 실용적이고 가성비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이라는 금액이 절대 작지는 않잖아요.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포기하고 차를 당장 살 만큼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당장 인수를 포기하고 내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출고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EV6도 뭐 나 보조금 안 받고 바로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맞으면 빨리 출고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면에 독일 3사의 전기차, 제 친동생 같은 경우에는 EQA의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원래는 보조금을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50%를 받게 되면 순번이 너무 밀려서 차를 출고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틈새 시장으로 그냥 바로 차를 가져왔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차 출고하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는 물건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충동 구매로 차를 사지 마시고 꼭 신중하게 한 번, 두 번, 많게는 여러 번까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고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면은 큰일 나요. 자, 스포티지와 소렌토 뭐 워낙 인기 많은 모델이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디젤의 대기 기간이 4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계약 취소된 것도 있지만 디젤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디젤을 포기하고 가솔린이나 아니면은 다른 차종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 기간이 짧아진 거죠. 특히나 스포티지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 용으로 많이들 출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연비, 이 유지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 가격보다 디젤 가격이 훨씬 비싸고요. 진짜 극단적으로 고급 휘발유보다 디젤이 비싼 곳도 있습니다. 아니 고급 휘발유가 원래는 가장 비싸거든요. 근데도 디젤이 더 비싸다는 거는 유지비 측면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 거죠. 실제 저희 우리 PD들과 기름을 넣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여기 기름값 많이 싸졌다. 1,700원대네 라고 하면 우리 PD들은 놀라요. 왜? 가솔린 타니까 아니 1,700원이 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1,800원, 1,900원 하거든요. 근데 지금 휘발유가 얼마죠? 1,400원, 1,5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격차가 언제 줄어들 건지 빨리 경유값이 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도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 대기 기간이 줄어들었어요. 뭐 하이브리드에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바로 소렌토잖아요.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는 대기 기간이 줄어들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 소렌토 역시도 아예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중고가 가격도 슬금슬금 이 영향이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추후에 한 달, 두 달 뒤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대망의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가장 오래 기다리는 게 바로 디젤입니다. 근데 이거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 달라질 거예요. 왜냐? 내년 하반기에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오거든요.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순간 디젤에 몰렸던 많은 계약자들이 하이브리드로 돌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가솔린 계약하신 분들도 가솔린도 뭐 3.5 계약하신 분들 당연히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추세로 바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디젤과 가솔린 계약한 그 대기 기간이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하이브리드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카니발 하이브리드는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거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이브리드다 뭐 전기차다 라고 해서 막연히 좋다고 구매하시기보다는 가격과 유지비를 꼼꼼하게 따져서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차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기아는 여기까지 하고 현대로 넘어오죠. 현대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바로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는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을 하면은 현행 모델을 받는 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게 거의 지금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기 기간이 아반떼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단은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줄어들었고요. 하이브리드의 변화폭이 생각보다 커요. 무려 4개월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N은 3개월인데 N도 제가 알기로는 금방 출고되는 거. 예, 뭐 그렇고요. 자, 근데 이 하이브리드의 대기 기간이 줄어든 거를 보면은 좀 의아하기는 해요. 하이브리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금리가 올라가지고 하이브리드를 선택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또 뭐가 나왔어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제 나오잖아요. 뭐 니로 하이브리드도 있고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그런 좀 수요층은 좀 어느 정도 뺏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반떼는 사회 초년생분들도 타는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금리 인상의 영향도 분명히 아반떼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소나타는 뭐 아직 좀 남았는데 내 주변에서 소나타 3일 만에 받았대. 계약, 잔금 지급, 다음날 출고, 이런 상황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것도 요걸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나와 있는 거는 뭐 한 2달, 뭐 3달, 뭐 하이브리드는 7개월이에요 했는데 그보다 좀 빨리 나오죠. 물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잘 알아보거나 중간중간 좀 특이한 그 케이스로 좀 빨리 받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지 기다리는 게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간을 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최대치고 이 기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는 조금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아리송한 분위기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 뭐 최근에 이슈들도 있었고 계약 취소가 그랜저가 생각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계약 취소라기보다는 조금 물량도 아이오닉 6의 라인을 없애고 그랜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생산 대수도 늘어나고 빨리 출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2.5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11개월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는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저도 원래 2.5 가솔린을 넣어놨다가 하이브리드로 바꾸긴 했지만 하이브리드는 아직 기약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영상을 찍는 며칠 전에 인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후에 하나 두 대씩 아마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이오닉 6가 아이러니에요. 아이오닉 6 보면 18개월이라 그러죠. 이거는 조금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이오닉 6 지금 중고차 사이트 가면은 매물이 많나요, 안 많나요? 거의 뭐 새 차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에 출고 받을 수 있는 차들도 많고요. 렌트카나 이런 곳, 뭐 장기 렌트 이런 곳 사이트 가면은 아이오닉 6 즉시 출고 가능한 차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6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올해 출고받는 분보다는 내년으로 미뤄서 내년에 출고를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지금 뭐 아이오닉 6 폭망했다, 망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 있고 꾸준히 출고되는 모델입니다. 뭐 얘기 나온 대로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꾸준히 인기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지나가다니다 보면은 아이오닉 6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이죠. 자, 뭐 베뉴나 코나나 뭐 이런 거는 사실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바로 이제 투싼과 산타페죠. 마찬가지로 디젤 라인업의 대기 기간이 확 줄었어요. 5개월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스포티지나 소렌토랑 비슷한 이유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고요. 계약 취소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투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의 대기 기간은 거의 줄어들지 않는 반면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추후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년이라면 아마 이 대기 기간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금 당장 계약 넣어놓고 풀체인지로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그렇게 큰 폭으로는 빠지지 않은 영향도 조금은 있는 거죠. 지금 현행 모델을 출고받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산타페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현행 모델이 아니라 소렌토도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오고 산타페도 풀체인지 모델 나오잖아요. 새롭게 바뀌는 모델을 받고 싶어서 계약을 넣어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나 산타페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출고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5도 뭐 큰 차이 없고 넥소도 뭐 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네시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네시스는 과연 어떨까? 일단 G70 같은 경우에는 뭐 4개월 큰 차이가 없지만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G80의 변화가 좀 커요. G80이 원래 10개월이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로 4개월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아마 G80도 상황에 맞는 옵션에 맞는 트림을 선택을 한다면
한다면 6개월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G80도 조만간 페이스리프트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좀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서 미리 계약을 해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대기 기간이 너무 좀 짧아지고 G80 계약하면 연락이 온대요. 지금 이거 출고하실 거냐? 라는 것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분들도 있고 순번을 미루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80에도 추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는 거죠. G90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래 많이 기다리진 않습니다. G90 처음 나왔을 때 차 빨리 받고 싶다, 이거 뭐 1년치 기다려야 된다, 2년치 기다려야 된다 라고 했지만 지금 어떻죠?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다 출고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분들 많다고 하지만 G90의 가격이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넘는 차를 선뜻 살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 오래 기다려야 된다, 뭐 1년, 2년, 뭐 회장님도 당장 살 수 없는 게 바로 G90이다, 프리미엄 피 받을 수 있다 이랬지만 현실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죠. 한 달 이내에 출고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인기 모델이죠. GV60, GV70, GV80 모델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GV70, GV60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변동폭이 표시만 되어 있는 것만 보면은 알 수는 없어요. 이것도 아마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워낙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V80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디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14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들었고요. 가솔린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2년 넘게 기다려야 되지만 이것도 내년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GV80을 생산하는 이 공장의 라인을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한간에는 GV80을 우리나라로 푸는 게 아니라 환율이 높은 해외로 뭐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확인은 어려운 카더라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긴 했어요. GV80도 절대 저렴한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2년, 뭐 3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지금 모델에서 페이스리프트를 넘어서 풀체인지까지 기다려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GV80에 뭐 프리미엄 피가 붙고 1년이 타도 손해를 안 본다 뭐 이래가지고 진짜 계약이 뭐 엄청 들어갔어요. 개인으로 계약 넣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거를 좀 약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뭐 10대, 20대 이렇게 계약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아서 계약 취소도 많고 계약 순번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공장의 라인을 중축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을 할 거예요. 근데 현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량을 다 맞추려고 계약된 거 다 출고할 거야 가지고 완전히 늘려버리면은 또 이게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적당한 선에서 증설을 해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분들의 그 수요를 좀 채워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대기 기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나와 있는 뭐 한 10,000km 정도 탄 혹은 뭐 1년 정도 지난 차를 새 차 가격에 구매하시기보다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신차 계약을 하고 그냥 막연히 30개월 기다려야 된다, 막연히 뭐 20개월 기다려야 된다, 뭐 혹은 10개월 기다려야 된다 라고 그냥 이거 언제 나와, 이거 안 나올 거야, 못 받아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계약을 넣어놓고 여유롭게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빠르게 순번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차가 급하신 분들은 그냥 조금 그 신차급 상태 괜찮은 걸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금리 인상 때문에 이 자동차 시장이 되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신차 계약도 그렇고 중고차 시장도 그렇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 차 언제 나와, 이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생각보다 변동폭이 크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하셨던 분들은 좀 더 빨리 받는 분들도 있고, 나는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옵션에 따른 차이, 다 옵션이 다르잖아요. 이게 한 번 생산됐을 때 같은 옵션끼리 좀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 옵션에 따라서 반도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고 일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상황에 맞는다면은 조금 더 빨리 출고할 수도 있고, 막연히 대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 차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계약을 넣어놓고 기다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피라든지 타도 손해 안 본다 라는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고, 게다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차 구입 일정을 조금 미루거나 혹은 한 단계 아래 등급의 차를 현금 주고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리스나 할부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사는 한정은 3천만 원인데 그냥 2천만 원 현금 집어넣고 5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올려서 한 등급 더 위에 있는 차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면은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수준에 맞는, 내가 사도 무리가 없는 그 선에서 차를 사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박 들어가겠습니다. 토끼, 쥐,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씩 사면은 84,000원이지만 세 개를 묶어서 사면 59,000원. 할인에 할인. 게다가 리필 캐시 두 개가 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물에서만 한다고? 우파물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물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물이야.